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을 공부하면서 투자하고 있는 빅손입니다. 오늘 이 심층 분석 시간의 자료 수집과 정리는 저 빅손이 직접 꼼꼼하게 진행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아마 스타벅스 주주이시거나 최근 요동치는 주가 차트를 보면서 진지하게 매수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일 텐데요. 네, 맞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가상의 카페 테이블에 모시고 정말 깊이 있고 실전적인 투자 대화를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이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잖아요. 아, 맞아요. 숫자는 나왔는데 해석이 완전히 엇갈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낱낱이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스타벅스의 회계연도 2026년 1분기 실적 발표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타임라인이 하나 있죠. 네, 이번 실적은 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 2026년 1월 28일 정교장이 열리기 직전, 그러니까 장 시작 전에 전격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시장이 열리기 직전에 이 숫자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그날 하루 종일 월가가 얼마나 격렬하게 반응했는지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장중 내내 롤러코스터를 탔었죠. 엄청난 변동성이었거든요. 기대감이랑 현실적인 우려가 그날 하루 동안 완벽하게 교차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만큼 이번 실적에 품고 있는 의미가 아주 복잡하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의 우리의 핵심 브리핑 미션은 단순히 딱딱한 숫자들을 줄줄 읊어대는 게 아닙니다. 네, 이 실적 발표 자료의 행간을 읽어내야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 안에 숨겨진 턴어라운드의 진짜 신호가 무엇인지, 반대로 수익성을 갉아먹은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지 입체적으로 짚어볼 겁니다. 궁극적으로 청취자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의 답을 찾아야겠죠? 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스타벅스를 매수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이 자료들을 철저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장부부터 한번 열어볼까요? 좋습니다. 이번 실적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매출의 화려한 부활, 그러나 마진의 뼈아픈 희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엇갈린 성적표의 핵심 지표들부터 짚어보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쳐볼까요? 일단 덩치, 즉 매출부터 보겠습니다. 이번 1분기 매출은 99억 1,5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월가의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팩트셋에서 집계한 시장 예상치가 96억 5천만 달러였거든요. 그걸 가볍게 뛰어넘는 이른바 비트, 즉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겁니다. 전년 동기 대비 5.5%나 상승한 수치예요. 스타벅스처럼 전 세계에 매장이 깔려있는 성숙한 기업이 한 분기 만에 매출 파이를 5.5%나 키웠다는 건 결코 가벼운 성과가 아니죠. 확실히 매출 성장세는 고무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 건 바로 수익성, 즉 이익 지표였잖아요. 맞아요. 기업이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순이익을 주식수로 나눈 조정주당 순이익, 즉 EPS를 보면 0.56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팩트셋 예상치였던 0.59달러에 미치지 못하는 미스가 난 거네요. 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무려 19%나 하락한 수치입니다. 매출은 그렇게 올랐는데 순이익이 19%나 증발했다는 건 꽤 심각해 보이는데요. 거기에 덧붙여서 비즈니스의 체력을 보여주는 조정 영업이익률 역시 10.1%를 기록했습니다. 이것도 시정 예상치였던 10.3%를 하회한 결과였죠. 네, 전년 대비 1.8%포인트, 그러니까 금융권 용어로는 180 베이시스 포인트나 마진이 깎여 나왔습니다. 저는 이번 실적 보고서를 보면서 진짜 이 숫자에서 눈을 뗄 수가 없더라고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전체적인 그림을 연결해 본다면 동일 매장 매출은 신규 오픈한 매장의 거품을 빼고 기존 매장들이 순수하게 얼마나 장사를 잘했는지를 보여주는 외식업계의 핵심 건강 지표거든요. 이번 분기 글로벌 동일 매장 매출이 무려 4%나 증가했잖아요. 네, 팩트셋 예상치가 2.3%였는데 시장의 기대치를 2배 가까이 압도한 엄청난 퍼포먼스였죠. 이 수치를 지역별로 뜯어보면 훨씬 더 극적입니다. 스타벅스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북미 및 미국 시장에서 동일 매장 매출이 4% 증가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어떻게 증가했느냐입니다. 맞아요. 단순히 커피 가격을 올려서 매출을 억지로 끌어올린 게 아니더라고요. 평균 티켓 가격, 즉 고객 1인당 결제액은 1%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대신에 매장을 직접 찾아온 방문객 수 자체가 3%나 증가했죠. 그게 핵심입니다. 사실 북미 시장에서 방문객 수가 플러스로 돌아선 건 무려 8개 분기, 그러니까 만 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그동안 스타벅스의 가장 큰 골칫거리가 가격이 비싸져서 이탈하는 고객들이었는데 그 발길을 2년 만에 되돌렸다는 건
펀더멘털이 완전히 살아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놀랐던 건 아픈 손가락이었던 중국 시장입니다. 사실 중국은 토종 브랜드인 루이싱 커피 같은 것들이 9.92위안 커피를 내세우면서 가격 후려치기 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구권 브랜드들이 맥을 못 추고 있었죠. 네, 그런데 이번 분기에 중국 시장 동일 매장 매출이 무려 7%나 반등했습니다. 방문객 수도 5%나 늘었고요. 이건 정말 예상치 못한 반전 아닌가요? 시장에 허를 찌른 결과였죠. 중국 소비 심리가 침체된 상황에서도 브랜드 파워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인터내셔널 전체 시장도 5% 성장했으니까요. 글로벌 전역에서 매출의 질이 좋아진 건 부인할 수 없는 팩트네요. 자,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2년 동안 스타벅스를 외면했던 고객들이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갑자기 다시 매장으로 돌아온 걸까요? 이 성장 동력을 이해해야 지금의 반등이 일시적인 유행인지 아니면 장기적인 추세인지 판단할 수 있겠죠. 고객을 다시 불러 모은 가장 큰 원동력은 작년에 구원투수로 등판한 브라이언 니콜 최고 경영자의 스타벅스로 돌아가게 전략이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먹혀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백투 스타벅스 전략 말씀이시군요. 네, 이 전략은 단순히 마케팅 슬로건이 아닙니다. 매장의 본질적인 운영 시스템을 완전히 뜯어고친 결과물이죠. 그 핵심에 운영 효율성 및 서비스 개선이 있는 거군요. 제가 자료를 보면서 특히 흥미로웠던 게 그린 에이프런 서비스의 안착이었습니다. 단순히 바리스타들이 더 친절해졌다는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네, 시스템의 병목 현상을 아주 효과적으로 해결했죠. 이번 실적 발표에서 가장 강조된 지표 중 하나가 바로 서비스 시간 단축이었습니다. 매장 내 주문이든 특히 수익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드라이브스루 주문이든 말이죠. 맞습니다. 고객이 결제하고 음료를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목표치인 4분 이내로 끌어내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쁜 아침 출근길에 드라이브스루에 진입했는데 차가 10대나 밀려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15분 기다려야 하니까 그냥 지나쳐 버렸을 텐데 이제는 줄이 쑥쑥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이는 거죠. 스타벅스는 지금 단순히 커피를 파는 게 아니라 바쁜 현대인들에게 시간을 팔고 있는 거거든요. 대기 시간이 6분에서 4분으로 줄어든 건 단순한 2분의 차이가 아닙니다. 짜증나서 이탈했던 고객을 매일 아침 찾아오는 충성 고객으로 바꾼 엄청난 마법이죠. 정확한 분석입니다. 대기 시간이 줄어드니 고객 만족도가 올라가고 바리스타들 역시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면서 서비스의 질이 올라가는 선순환이 만들어진 거죠. 이런 시스템적인 안정이 바탕이 된 상태에서 불을 지핀 것이 바로 세 번째 성장 동력인 성공적인 연말연시 프로모션이었습니다. 아, 연말 프로모션 이야기는 정말 빼놓을 수 없죠. 저도 얼마 전 뉴스에서 봤는데 이번 홀리데이 시즌에 출시된 빨간색 컵이나 특히 그 곰돌이 모양의 베어리스타 컵 굿즈 대란은 엄청났잖아요. 매장 밖으로 줄이 길게 늘어선 걸 보면서 스타벅스의 기획력이 다시 살아났구나 싶었습니다. 페퍼민트 모카 같은 전통적인 홀리데이 메뉴의 귀환도 확실히 한몫했죠. 그런데 여기서 투자자로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데이터는 단순히 굿즈가 잘 팔렸다가 아닙니다. 아, 그럼 어떤 부분에 주목해야 할까요? 이 성공적인 프로모션 덕분에 기존 멤버십, 즉 리워드 고객들뿐만 아니라 평소에 스타벅스 앱도 깔지 않고 어쩌다 한 번 오던 비회원 고객들의 방문 지표까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아, 무려 2022년 회계완도 2분기 이후 처음으로 비회원 트래픽이 유의미하게 늘어난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충성 고객은 지키면서 떠났던 일반 고객까지 유혹하는 데 성공했다는 뜻이죠.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청취자 여러분도 펀다멘탈이 이렇게 좋아졌는데 주가는 왜 안 날아가는 거야 하실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까 뒤로 미뤄뒀던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도대체 영업이익률은 왜 10.1%로 쪼그라들었을까 하는 부분이죠. 네, 맞습니다. 도대체 돈은 많이 벌었는데 왜 이익은 줄었을까요? 이익률 하락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명확하게 압축됩니다. 첫 번째는 방금 우리가 칭찬했던 그 완벽한 서비스, 4분 이내에 기적을 만들기 위해 치른 청구서입니다. 아, 대규모 인건비 투자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브라이언 니콜 최고 경영자는 바리스타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피크타임에 매장 인력을 충분히 배치하기 위해 이번 회계연도 2026년에만 약 5억 달러라는 막대한 추가 비용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파트너가 행복해야 고객이 행복하다는 스타벅스 웨이를 회복하는 건 좋지만 당장 회사 지갑에서 5억 달러가 빠져나간다는 건 단기적인 수익성에는 큰 부담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 요인,
바로 가파르게 상승한 커피 원두 가격입니다. 기후 변화랑 작황 부진으로 원자재 비용 압박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좀 뼈아픈데 최근 국제정세의 변화와 맞물려 있는 관세 부과 문제죠. 관세 부과로 인한 물류 및 제품 비용 인플레이션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경영진은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이 관세로 인한 공급망 비용 상승이 영업마진 축소 원인의 약 3분의 1을 차지했다고 아주 명확하게 수치화해서 밝혔더라고요. 네, 커피 원두 수입부터 매장에 들어가는 각종 부자재까지 비용이 연쇄적으로 뛴 겁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매장에 직원을 더 뽑아서 인건비가 팍팍 늘어나고 커피콩 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거기에 관세 폭탄까지 겹치면서 중간에서 마진이 다 깎여나갔다는 거네요. 네, 이런 복합적인 상황이 주가 흐름에 아주 드라마틱하게 반영됐습니다. 1월 28일 장 시작 전에 실적이 발표됐을 때 시장 반응 기억나시죠? 네, 장 초반에는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2년 만에 북미 트래픽이 증가했다는 소식, 그리고 7%나 반등한 중국 실적에 환호하면서 주가가 장중 최고 8% 가까이 무섭게 급등했었죠. 아마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도 그날 밤 차트 보시면서 가슴이 웅장해지셨던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정규장이 마감될 때 보니 상승분을 다 반납하고 오히려 마이너스 0.5%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철저한 롤러코스터 장세였는데 왜 시장은 하루 만에 이렇게 냉정하게 돌아선 걸까요? 주가가 윗꼬리를 달고 하락 마감한 진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른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라는 격언이 작동한 차익 실현 매물의 출회입니다. 사실 스타벅스 주가는 브라이언 니콜 취임 이후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연초 대비 이미 13% 이상 가파르게 올라있는 상태였잖아요. 네, 실적 발표로 트래픽 반등이라는 좋은 뉴스가 확인되자 단기 투자자들이 일단 수익을 확정짓고 빠져나온 거죠. 밸류에이션이 이미 기대감을 꽤 선반영하고 있었다는 뜻이군요. 두 번째 이유는 뭔가요? 바로 앞서 우리가 길게 분석했던 수익성의 현실 때문입니다. 시장은 처음엔 트래픽 반등에 환호했지만 오후 들어서 실적 보고서의 세부 항목들을 뜯어본 거죠. 인건비 증가와 관세 압박이 생각보다 무겁다는 걸 깨달은 거네요. 네, 고객이 돌아온 건 확인했는데 그 고객들을 상대로 예전처럼 두둑한 이윤을 남기려면 생각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현실적인 판단이 투심을 시켜버린 겁니다. 맞아요. 실제로 윌리엄 블레어 같은 투자 애널리스트들은 실적 발표 직후 코멘트를 통해서 유의미한 이익 증가는 2027년이나 그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며 단기적인 아픔을 경고하기도 했잖아요. 마진을 희생해서 점유율을 지키는 기간이 당분간 이어질 거란 뜻이겠죠. 자, 그렇다면 회사 경영진은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하려고 할까요? 그 해답은 이번에 다시 부활한 2026년 연간 가이던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작년 10월 이후 턴어라운드 계획을 수립하느라 한동안 향후 실적 가이던스 제시를 중단했었거든요. 이번에 불확실성을 걷어내고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지표로 보여준 거군요. 이 가이던스 내용을 자세히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회계연도 2026년 한 해 동안 글로벌 및 미국 동일 매장 매출은 3%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건 팩트셋이 집계한 시장의 눈높이에 정확히 부합하는 수준입니다. 신규 매장 오픈도 글로벌 전체적으로 600개에서 650개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예고했고요. 하지만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한 건 역시 주당 순이익, 즉 EPS 가이던스였습니다. 네, 스타벅스는 올해 조정 EPS 범위를 2.15달러에서 2.40달러 사이로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팩트셋 시장 예상치가 2.35달러였잖아요. 회사가 제시한 범위 상단은 예상치를 충족하지만 하단인 2.15달러는 시장 기대치보다 꽤 낮게 잡은 보수적인 수치란 말이죠. 왜 이렇게 하단을 열어둔 걸까요? 바로 상반기에 집중될 전략적 투자 때문입니다. 경영진은 올 상반기에는 인건비와 서비스 개선에 돈을 아끼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당장의 이익률에 연연하지 않고 기초 체력을 탄탄하게 다져놓은 뒤에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성장을 수확하겠다는 의지가 이 넓은 범위에 담겨 있는 거네요. 네, 이런 전략적 발현성은 경영진의 코멘트에서도 아주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저는 컨퍼런스 콜을 들으면서 브라이언 니콜의 이 발언이 참 묵직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우리에겐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실행 중이며 그 계획은 작동하고 있습니다. 단 세 문장인데 엄청난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최고 재무 책임자인 캐시 스미스의 발언도 시장을 다독이는 데 큰 역할을 했죠. 매출 성장에 먼저 오고 수익은 그 뒤를 따를 것이라고 항상 말해왔습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짐을 새로 짓는데 당연히 기초공사비가 먼저 들지 않겠냐. 고객의 발길을 살려놨으니 이익이 따라오는 건 시간 문제다. 이런 단호한 메시지였군요.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오늘 분석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엄청난 구조적 변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중국 시장 전략의 대대적인 수정이죠. 스타벅스가 그동안 직접 운영해오던 중국 비즈니스를 현지 파트너인 보요 캐피탈과의 합작 투자, 즉 JV 형태로 전환하기로 전격 발표했습니다. 이 합작 투자 전환은 스타벅스의 향후 수익성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핵심 변수입니다. 기존의 직영체제에서 현지 기업에 사업권을 주고 로열티를 받는 라이센스 모델로 사업 구조를 완전히 바꾸는 거니까요. 이 부분이 초보 투자자분들께는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직영점에서 라이센스로 바뀌면 당장 스타벅스의 전체 매출 덩치 자체는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왜 이게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건가요? 훌륭한 질문입니다. 중국 커피 시장은 지금 그야말로 피 튀기는 출혈 경쟁 중이거든요. 매장을 하나 새로 열 때마다 막대한 인테리어 비용과 임대료가 발생하는데 그 리스크를 미국 본사가 온전히 떠안기엔 너무 위험해진 거죠. 그래서 합작 투자를 통해서 라이센스 모델로 전환하면 보요 캐피탈 같은 현지 파트너가 이런 막대한 자본 지출과 운영 리스크를 대신 부담하게 되는 거군요. 네, 본사는 매출 규모는 조금 양보하더라도 안정적으로 로열티 챙기면서 이익을 남기는 알짜 비즈니스로 탈바꿈하는 겁니다. 실제로 스타벅스는 이 전략적 전환을 통해 회사 전체의 영업이익률이 0.4%포인트, 즉 40베이시스 포인트 정도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몸집을 살짝 줄이는 대신 방어력을 챙기고 지갑을 더 두둑하게 채우는 아주 영리한 다이어트를 선택한 셈이네요. 자, 이렇게 실적의 명암부터 중국 시장의 구조적 변화까지 모두 짚어봤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로 결론을 내보죠. 지금 이 시점에서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스타벅스의 적정 주가를 얼마로 보고 있는지 살펴봐야겠죠.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은 과연 매수 버튼을 눌러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월가의 평가는 신중한 낙관론에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티그룹의 애널리스트는 목표 주가를 92달러로 제시하며 현재 주가 대비 약 마이너스 3.9% 정도 하방 압력이 있다고 다소 보수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인건비 증가의 여파를 무겁게 본 거죠. 하지만 시장 전체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목표 주가는 대략 100달러에서 103달러 선으로 긍정적인 업사이드를 열어두고 있잖아요. 아까 언급했던 BTIG나 윌리엄 블레어의 애널리스트들은 수익성 회복은 2027년이 되어야 본격화될 것이라고 선을 긋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현명한 투자자라면 앞으로 두 가지 핵심 체크 포인트를 추적 관찰해야 합니다. 첫째, 회사가 예측한 대로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커피 원두 가격 안정화나 관세 압박이 실질적으로 완화되는지 그 매크로 지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는 뭔가요? 경영진이 약 20억 달러 규모의 비용 절감을 위해 90여 개의 효율화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 프로젝트들이 장부의 마진 개선으로 제대로 찍히는지 꼼꼼히 지켜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자료를 종합한 우리의 최종 결론을 도출해 볼 수 있겠네요. 단기적으로 마진이 눌리고 주가가 횡보하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외식업계에서 한 번 무너지면 가장 회복하기 어려운 지표가 바로 고객의 발걸음, 즉 트래픽이잖아요. 맞습니다. 마진은 비용을 통제하면 올릴 수 있지만 떠난 고객의 마음을 돌리는 건 돈으로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스타벅스는 2년 만에 이 가장 어려운 과제를 해냈습니다. 이것은 기업의 체질이 바뀌는 장기 턴어라운드의 매우 강력한 청신호라고 봅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실적 발표일의 주가 롤러코스터에서 보셨듯 단기적인 이벤트 차익을 노리고 들어가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스타벅스의 회복 탄력성을 믿고 최소 2년에서 3년 앞을 내다보는 긴 호흡으로 접근하는 것이 유효해 보입니다. 특히나 스타벅스는 무려 15년 연속으로 배당금을 인상해온 대표적인 우량 배당 성장주니까요. 네, 주가가 조정받을 때마다 배당 수익을 챙기면서 모아간다면 변동성이 큰 장세 속에서도 포트폴리오에 든든한 방어막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원자재 가격이나 관세라는 통제 불가능한 리스크가 남아있으니 몰빵 투자가 아닌 비중 조절은 필수적이겠죠. 자, 청취자 여러분, 오늘 가상의 테이블에 앉아 스타벅스의 2026년 1분기 실적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파헤쳐 보았습니다. 매수 시점에 대한 힌트 조금은 얻으셨나요? 오늘 대화가 투자 결정에 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심층 분석 시간을 완전히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이 매장이나 일상에서 스스로 탐구해 볼 만한 도발적인 화두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화두인가요? 현재 스타벅스는 콜드폼 얹어주세요. 오트밀크로 바꿔주세요.
시럽은 한 펌프만 넣어주세요 등등 매년 1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거대한 음료 커스터마이징, 즉 초개인화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내 입맛에 딱 맞는 나만의 음료를 정성껏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죠. 저도 매번 커스텀해서 마시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오늘 우리가 확인했듯 드라이브스루에서는 이 복잡한 음료를 4분 이내에 뽑아내야 하는 패스트푸드급 속도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고객의 취향을 맞추는 초개인화된 디테일과 4분이라는 숨가쁜 서비스 속도, 이 완전히 상충되어 보이는 두 마리 토끼를 스타벅스는 현장에서 끝까지 완벽하게 잡아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과연 그 극단적인 속도와 효율성의 추구가 스타벅스 특유의 안락하고 여유로운 제3의 공간이라는 브랜드 본연의 감성을 훼손하지는 않을까 하는 의문도 드네요. 정말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데이터와 감성, 효율과 낭만 사이의 아슬아슬한 줄다리기에서 스타벅스가 과연 어떤 균형점을 찾아낼지 다음 분기 매장 트래픽 지표를 통해 유심히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도 다음번 출근길에 스타벅스 매장에 들러 커피를 기다리시면서 바리스타들의 움직임을 보며 한 번쯤 이 화두에 대해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상 속에서 투자의 인사이트를 발견하는 재미가 쏠쏠하니까요. 지금까지의 스타벅스의 회계연도 2026년 1분기 실적 정리와 매수 시탐에 대해 고민해 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본 영상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종목의 매수 또는 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